저렴한 가격, 푸짐한 양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민의 식재료, 홍합. 겨울철 창원 일대에선 홍합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홍합 최대 양식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홍합 양식의 한 60%는 여기서 찾아요. 많은 이들의 추위와 허기를 따뜻하게 달래주는 홍합은 겨울철 빠지지 않는 감초 같은 녀석인데요. 찬바람이 불고 나서야 탱글탱글한 알맹이가 여물어 값진 맛을 선사하는 녀석. 여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홍합 1번지 들어봤습니까?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데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외국에선 이미 그 진가를 알아보고 오래전부터 음식 재료로 사용해온 녀석. 홍합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건절기, 추울 때 그리고 벚꽃 필 때라든지 이제 체내에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가식부가 되고 그 살이 되고 이제 또 글리코겐이 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수온이 낮은 시기에 먹으면 맛이 있죠. 추운 계절, 두 장의 껍데기 속에 실한 보물을 품고 돌아온 서민들의 조개, 홍합을 만나봅니다. 철마다 온갖 해산물이 어민들의 손을 거쳐 도착하는 마산 어시장. 이곳에선 창원 마산 지역의 명물로 꼽히는 홍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대표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홍합. 그런데 이 녀석은 사실 우리나라 토종 홍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께서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 홍합, 일명 그 지중해 담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중해 근방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외항선이라든지 이런 데 선저 바다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국내 생태계에 이렇게 침범해가 살고 있는 이런 종이 됩니다. 지중해 연안이 고향인 이 녀석은 각 나라를 오고 가는 선박에 붙어서 건너온 후 우리나라 연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장엔 대부분 지중해 담치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 토종 홍합은 따로 있는데요. 홍합이라는 한 이름으로 혼용돼 불리지만 생김새부터 맛과 색깔까지 종 자체가 다른 녀석. 참담치라고 불리는 토종 홍합은 양식이 되지 않는 자연산에 크기도 어른 손바닥만 할 정도로 큰데요. 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녀석도 아니죠. 반면 지중해 담치는 껍질이 얇고 껍질 안쪽에 진주빛이 돌아 진주담치라고도 불리는데요. 토종 홍합에 비해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이거는 10,000원이고 요런 정도는 5,000원이니까 배가 차이가 나지. 손님들은 대체로 싸게 무니까 양식홍을 많이 찾고 자연산은 꼭 찾는 사람들이 찾고 마산에서 많이 나지 양식홍합. 우리나라 최대 홍합 양식지로 꼽히는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우리가 흔히 먹는 홍합의 60%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진동 요 앞쪽 바다는 저기 낙동강이 저쪽에 또 동쪽으로 붙어 있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그 진주 난강물이라든지 성진강물이 이렇게 다 감싸면서 이렇게 좋은 이제 진해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풍부한 영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을 하면은 그 양식생물들이 성장도 빠르고 비만도 빠르고 결국에는 이제 생산 시기를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 남해안을 중심으로 김, 굴, 피조개 등의 양식업을 시작하면서 홍합 양식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영양 성분이 많은 데다 잔잔한 창원, 마산 일대의 앞바다는 홍합 양식지의 최적지로 인정받았는데요. 이제는 창원과 마산 일대가 홍합으로 첫손에 꼽히는 지역이 됐습니다. 1963년에 어떻게 보면 홍합 양식이 최초 발원지가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정도 흘렀겠죠. 그중에 박신 작업하고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마산에서 홍합 양식을 시작한 후 홍합 양식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기 시작했는데요.
홍합의 알맹이만 골라내는 박신장이 모여있는 마을은 창원 마산 지역에서도 수정마을이 유일합니다. 매일 아침 채취한 홍합은 이 마을에 위치한 박신장으로 옮겨지는데요. 지금이야 홍합을 양식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홍합 박신장도 곳곳에 생겨났지만 여전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정마을. 10가구가 넘는 박신장이 옹기종기 모여 매일 홍합을 까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홍합 양식은 물론 박신까지 홍합 양식에 최적화된 지역인 셈이죠. 손이 메마를 새 없이 홍합을 만져대는 안악들. 덕분에 홍합 까는 솜씨야 마산 안악들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까다 보면 잘 까지게 됩니다. 무엇이든 경력이 필요하니까. 마산 안악들의 삶이자 돈벌이였던 홍합. 칼 한 자루만 있으면 생계 걱정은 던다는 박신장 안악들. 홍합 양식과 박신 작업이 마을의 주 수입원이 되면서 수정마을 안악들의 하루 일과가 홍합에 맞춰져 있대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깨가 무거워지고 수없이 손과 발이 마비되고 나서야 몸이 적응을 할 정도로 고된 작업. 그때야 비로소 상처내지 않고 홍합 까는 기술을 터득하는데요. 이렇게 힘들지만 안악들이 손을 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뭐 이게 생활이니까 이제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에 뭐 또 돈도 써야 하니까 홍합 안 까면 돈이 되나 안 되지. 호랍 고자지요. 돈 버리주고 내려오면 칼 맞으려고 오면 돈 버리는 거지. 얼마 전부턴 홍합 껍데기를 직접 까는 대신 이물질을 떼어내는 정밀 세척을 시작했는데요. 홍합 껍데기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빨리 부패되는 녀석이라 신선한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최대 관건이었는데요. 가공하고 포장해 택배를 보내기까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이룬 결과입니다. 홍합으로 먹고 사는 마을답게 다양한 시도를 한 결과 홍합을 좀 더 편리하고 신선한 상태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할 때의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껍질채로 이제 뭐 홍합탕이라든지 이렇게 요리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정밀세척입니다. 그래서 요즘부터 장비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옛날에는 이런 시술도 사실은 못해서 못했고, 지금은 이제 시설이 원가 잘 되어 나오다 보니까 어민들도 이제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보다 더 부가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로 구분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 세척을 마친 홍합은 전국으로 판매돼 소비자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예부터 우리 식탁과 친했던 홍합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끓여도 맛있는 국물 맛을 내주는 조개로 유명한데요. 감칠맛으론 다른 조개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어 시원한 국물 맛의 극치를 보여주는 녀석. 동의보감에 성질이 따뜻하며 맛이 달고 오장을 보호한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홍합 양식으로 쫄깃쫄깃하고 달짝지근한 맛을 흔하게 접하게 되면서 해물탕부터 찜에 이르기까지 홍합을 듬뿍 넣어 먹곤 하는데 시원한 국물 맛은 물론 그 자체의 맛도 일품입니다. 특히 과거 못 먹던 시절 부담 없이 든든한 식량이 되어주던 녀석이죠. 옛날에 이제 우리가 하도 못 먹고 살 때 춘궁기에 이렇게 이걸 잡아가지고 식량 대용으로도 먹고 이렇게 또 건조해가지고 말려나면은 아주 그 육상에 나는 그 채소처럼 아주 그렇게 담백하고 이렇게 하다 해서 담채라고도 하죠. 그래서 채차. 그래 담채가 좀 어원이 좀 변형돼가 결국 담치 이렇게 변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우리나라 그 어떤 어려운 시기에 서민의 어떤 그 뭐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음식, 중요한 음식이었죠.
현재 창원에 있는 홍합 양식장은 약 50여 개. 진해만 일대에 떠 있는 하얀 부표들 밑으로 홍합이 주렁주렁 달려 자라고 있는데요. 창원에선 1년에 한 차례 겨울에 접어드는 11월부터 홍합 채취에 들어갑니다. 바다 수면 밑에 년이라고 불리는 기다란 줄을 매달아 그 줄에 홍합을 붙여 양식하는 수화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홍합의 족살을 이용해 바위나 줄에 잘 부착하는 습성을 이용한 거죠. 봄이나 가을에 받아두었던 홍합의 씨앗을 바닷속에서 어느 정도 키운 후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채묘 과정을 거치는데요. 홍합 양식은 굴과 다르게 모패 없이 자연 채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6월 정도에 종패를 붙여 바다에 내린 후 3, 4개월 만에 채취하곤 하죠. 11월 달에 채모 수화를 합니다. 채모 수화를 하면 유생이 여기서 붙으면은 지금쯤은 유생이 붙어가 있어요. 붙어가 있으면 금년 6월 달에 이 또 수화를 합니다. 하면은 한 3, 4개월 켜면 이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기는 하는데 이 홍합은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자체 채모를 해가지고 그 유생을 받아가지고 그 홍합 양식을 하기 때문에 첫째는 채모 몇 평값이 안 듭니다. 지중해 담치는 번식력과 적응력이 강한 녀석이지만 바다 수온에 민감한데요. 겨울철 찬바람에 살이 튼실하게 차오르고 맛도 오를 대로 오릅니다. 봄철 산란을 앞두고 몸속 가득 살과 영양을 채워 늦은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 최고의 맛을 뽐내죠. 국내 모든 조개는 동절기 추울 때 그리고 벚꽃 필 때라든지 이제 춘궁기에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페류들은 이제 그 동절기 수온이 예를 들어서 한 18도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바다 수온이 낮아지면은 이네들이 이제 그 여름철에 이렇게 또는 홍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초봄에 이렇게 산란을 합니다만은 이네들 자기네들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체내에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가식부가 되고 그 살이 되고 이제 또 글리코겐이 되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이제 수온이 낮은 시기에 먹으면 맛이 있죠. 지금 한창 홍합이 출하되어야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홍합 수확량이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해 유난히 바다 수온이 높았던 터라 홍합 알들이 튼실히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채취한 홍합으로 1년을 먹고 사는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겨울철 우리 식탁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죠. 이런 어장은 지금 작황이 좋은 편인데 전반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수온이 좀 높아가지고 양식이 이 알이 안 차고 비만이 안 되고 또 발이 없어가지고 잘 처지고 그렇습니다. 알이 좋았을 때는 많이 깠는데 알이 조금 좀 안 좋은 단계로 얼마 못 깝니다. 올해 작년에 지금 그 엘니뇨 현상이 아주 좀 세력이 좀 높다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안에 보통 보면은 그 개울수온이 좀 높으면서 그게 아주 그 빈영양수가 들어다 보니까 먹이생물 발생이 안 됩니다. 먹이가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홍합을 포함한 그런 배류들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것을 먹이로 먹어야 이 살이 차는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올해 좀 비만이 아주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이 그 홍합뿐만 아니고 남해안 전체 굴, 뭐 저쪽에 그 전라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망만이나 뭐 다 이렇게 지금 비만이 안 돼가지고 올해 많은 어업인들이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물의 감칠맛을 담당하는 주요 식재료 홍합.
저렴한 값과 푸짐한 양, 그리고 쫄깃하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서민들과 함께 겨울을 나는 기특한 녀석. 올해는 바다 수온이 높아 작황이 좋지 않다는데요. 바다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어민들도 웃고 소비자들도 오래오래 홍합과 겨울을 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